우박은 예측이 쉽지 않아 피해 복구와 지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위로금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로 자리를 옮긴 옛 버스터미널 땅 개발이 2년 6개월째 사업자조차 찾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점심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직원들의 발길도 끊기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전국 배출량의 3분의 1을 경북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인 의료 폐기물이 우리 지역 곳곳에 1,000톤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갑작스럽게 내리는 우박은 예측도 어렵고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예방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더욱 이 피해 복구와 지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위로금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청송군 현서면의 사과밭. 여기 사과밭은 8,300제곱미터, 사과나무 1,200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번 우박으로 약 90%에 달하는 사과나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난 사과는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따지 않고 놔두는 이유는 과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로 인한 농민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연간 1억여 원의 소득을 올려왔지만 올해 농사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져 수확을 해도 지난해 5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 개당 1,000원에 판매되는 사과는 올해 수확을 해도 200원을 받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 농민들보다는 아는 것도 많고 움직일 수 있는 행정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미리 앞장서서 좀 좋은 이야기도 들려주고 좀 보상도 좀 많이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청송군은 피해 농가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나오는 것은 그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 농가 전체, 사과 외에 기타 작물까지 전체로 피해율을 환산해서 피해 받은 밭 전체 농약대하고 그다음 피해율에 따라 가지고 뭐 기타 그 생계 지원비라든지 우박 피해에 대한 농식품부 국비 지원 기준은 지자체별 농작물 피해 면적이 30헥타르 이상 발생 시 지원됩니다. 또한 한 농가에서 재배하는 전체 작물의 피해가 30% 이상이면 영농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2인 가구 기준 한 세대에 생계지원금 약 7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 어떤 식으로다 뭐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해준다 하니까 그거는 감사해요. 정부의 지원금은 위로금 성격의 복구 지원금입니다. 피해 농가들은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위로금 성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우박으로 경북 전체의 피해 면적은 1,283헥타르에 달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우박 피해. 이를 최소화하고 피해 후 지원책이 더욱 다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자연재해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는 보험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인데요. 잦은 기상이변으로 가입률이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우박이 쏟아진 곳은 경북 청송, 안동 등 6개 지역으로 축구장 1,800배에 이르는 농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복구가 막막하지만 그나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보험하고 똑같거든요. 사고 등록하면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피해율이 나오면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 경북도 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 지난해 2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보면은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농민이 그나마 안심은 조금 되죠. 왜? 그 피해가 이렇게 심하게 받았을 때 보험 없으면 그때는 뭐 어떡합니까? 그냥 한숨만 쉬고 있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작물 재해 보험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민은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 자부담률을 더 낮춰 15%만 내면 됩니다. 과일에만 한정적이던 가입 대상 품목도 해마다 늘어 올해는 배추와 무 등 노지 채소 5가지가 더 추가돼 모두 62개로 확대됐습니다. 언제 재해가 터질지 모르는 시점에서 농가에서 이제 최소한의 대비로 가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저희 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그 국비 확대라든지 뭐 품목 확대, 뭐 지금까지 불합리한 뭐 시군별 적용되는 보험 요율 이런 것들을 좀 제도 개선하려고. 갈수록 우박,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는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작물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상북도 특히 북부 지역은 해마다의 우박 피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우박이 이처럼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권수경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 경북 지역의 농업인들을 가장 힘들게 한 자연재해는 우박이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과수의 크기와 품질이 결정될 시기인데 청송과 영양, 안동에 5차례가 넘는 우박이 내렸습니다. 수확을 앞둔 9월, 또 한 차례 내린 우박은 농가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총 피해 면적만 8,000헥타르가 넘어갑니다. 지난해 5월 말, 대구와 경북 북부 지역에 지름 1cm 안팎의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벌써 경북엔 2차례 우박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얼음덩어리, 우박은 주로 봄철과 가을철에 발생합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지면에선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고 위에서 찬 공기를 만나 얼음 입자를 형성합니다. 대기 상층과 하층의 기온 차이가 클수록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입자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지난 15일 우박이 내렸던 대구 경북 지역의 지상과 5km 상공의 기온은 40도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북 북부에 우박이 자주 발생하는 건 지형적 요인이 큽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의해 분지 모양의 이한 지형으로 인해서 낮 동안 이제 일사에 의해 기온이 크게 오르기 쉬운 지형이고요. 북쪽으로부터 상층 한기가 내려올 경우에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쉬워서 또 해발 고도가 높아 우박이 비로 녹지 않고 지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지난 2016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면서 한진과 중앙고속 등이 있던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자리가 빈터로 남았는데요. 2년 6개월이 넘도록 이 땅을 사려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역세권 개발의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앞 옛버스 터미널 땅입니다. 펜스로 둘러싸인 부지 안에 건물을 허무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2016년 환승센터 안으로 버스들이 옮겨간 이후 일부 주차장 땅에 오피스텔을 짓는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2차, 3차는 모르겠어요. 지금 1차는 예술년도 있고 중간에는 공원이 들었어요. 문제는 터미널 건물이 있던 땅인데 2년 6개월이 넘도록 개발에 뛰어드는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주차난 등을 막기 위해 일대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으면서 개발에도 발목이 잡힌 겁니다. 예식장과 대형마트는 물론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 주거형 시설은 들어설 수 없게 제한했습니다. K2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어 75m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데다 공원을 대구시에 기부 체납하도록 한 것도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중심 상업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의 관문이다 보니까는 주차난이나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상업시설 30% 이상 도입 시 이제 오피스텔. 대구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옛 터미널 부지. 각종 규제가 이어지면서 개발의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경북도청이 신도시에 둥지를 튼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행정기관들도 속속 들어오면서 근처 상권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주로 점심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경북도청과 경찰청 앞의 모습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식사를 하러 나오는 직원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근 식당 가도 조용합니다.
점심 장사를 하던 설렁탕 가게는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치킨 오프. 말도 뭐하지 뭐요. 지금 뭐 다 접어야지. 지금 새도 못 주고 지금 배달이라도 하는 거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문을 여는 곳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어갖고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오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생긴 도시니까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어쨌든 안 나와. 손님이 얼마나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 3분의 1은 줄었어. 경찰청 구내식당 한 끼 가격은 3,500원입니다. 지난해 기준 하루 300여 명이 구내식당을 이용했는데 올해 초부터 5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메뉴가 개선되면서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도시 1단계 사업이 끝나자 현장 인부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올해 3월 기준 도청 신도시에 문을 연 점포는 모두 640여 곳, 지난해보다 300여 곳 증가했습니다. 치킨집은 2배 이상, 음식점은 80여 곳이 들어섰습니다. 폐업 점포도 늘었지만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서 창문에 있는 간판이라든지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폐업률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고 조금 많이 부정확해서. 인구 15,000명을 넘어선 도청 신도시, 개점과 함께 폐업도 속출하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영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주 진입도로에 신호등이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인 영천시 호국로입니다. 장애인 복지관과 근로자 회관, 종교시설 등이 몰려 있지만 주 진입로에 신호등이 없습니다.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전동 스쿠터 한 대가 보기만 해도 위태롭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 길을 건너다 서 있기도 하고 횡단보도를 한 번에 건널 수 없어 늘 불안합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라도 있으면 더욱 불편합니다. 거기는 한 대만 대도 뒤에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상태에서 길을 건너야 되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사고율이 많은 거예요. 거기는 정말로 신호등이 있어야 해요. 통행량이 많아 대로변으로 진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접촉 사고도 잦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 주의 표지판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교차로내 도로 위에는 교통사고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영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이달 초 복지관 이용자들의 서명을 받아 영천경찰서에 교통시설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전동 스쿠터를 타거나 보행 속도가 늦어서 건너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고 각종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복지관에서는 앞 횡단보도에 좌회전 신호 혹은 파란불이 보행자 파란불이 오기를 좀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요. 영천경찰서는 이달 중으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차로에 신호등 설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그런 보행자 안전 고려해가지고 지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경찰서 입장에서도. 뭐 그전에는 이제 소통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보행자 안전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서 입장 다 시민권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장애인들이 신호등 없는 4차선 도로를 건너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온 이주 여성들은 외국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에 쉽게 노출됩니다. 문화와 언어 차이 때문에 도움을 받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폭력에 시달리는 이주 여성을 돕기 위한 이주 여성 상담소가 전국 최초로 대구에 들어섰습니다. 대구 여성 상담소 개소식에 권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몇 년 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A씨. 남편이 수시로 주먹을 휘둘렀지만 아이를 생각해 힘들게 버텼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얼마 전 남편을 피해 이주 여성 쉼터로 들어왔습니다. 폭력에 시달리는 건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구 이주 여성 인권센터에 걸려오는 상담 전화만 한 달 평균 250에서 300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경우인데 남편한테 폭력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보면은 남편뿐만 아니라 뭐 시어머니나 친누이한테 폭력당한 경우도 많거든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에 시달리는 이주 여성들을 보듬기 위한 상담소가 전국 최초로 대구에 생겼습니다. 그동안 상담기관이 있긴 했지만 상담 인력이 부족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긴 겁니다. 또 대구에서 우리 이주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인권 옹호 활동의 어떤 결과물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대구 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상담과 임시보호, 의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말이 서툴러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주 여성들을 위해 모국어로 상담과 통번역도 도와줍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그 외에 이주민으로서 고유하게 겪는 어떤 가족 갈등, 부부 갈등, 그리고 체류, 국적 취득 관련된 상담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이주 여성은 26만여 명. 대구 이주 여성 상담소가 폭력에 아파하는 이주 여성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안동 하회마을 섭다리를 계속 볼 수 있을까 걱정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는 8월까지 당분간은 더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에는 500여 명, 주말에는 1000여 명. 하회마을 섭다리를 건너는 관광객 숫자입니다. 높은 인기와 달리 10여일 만에 철거된다는 소식에 많은 관광객들이 그대로 둘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너무 아깝다 없애기는. 근데 이런 거 있음으로 해서 또 여기에 더 또 유명세가 더 타지 않을까 싶은데. 섭다리를 그대로 두려면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요구에 안동시는 문화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재청은 2달 동안 철거 유예를 승인했고 오는 8월 14일까지 더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광객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 부영대가 제일 절경이고 이 다리를 놨다니까 더 가보고 싶고 그래서 왔어요. 그렇죠, 다행이죠. 오는 관광객들한테도 아주 다행스러운 이야기지. 섭다리는 통나무, 솔가지, 모래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해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 다리인데요. 실제로 196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이 매년 10월 말이면 설치를 해서 이듬해 장마철이면 걷어들였던 임시다리였습니다. 본래 임시다리로 운영됐던 만큼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 안전을 걱정하는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난간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뒤로 보면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없는데 관리하시는 분이나 안내하시는 분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 검토를 담당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희도 일단은 다음 주쯤에 안동시 통보할 건데 일단은 현 상태는 안 된다 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안동시는 안전한 이용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우기 전후에는 통행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구 점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안전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울진 금강송면의 한 산골마을 주민들이 인근 광산 개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식수 오염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행정관청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채굴 인가를 내줘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금강송면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전내마을입니다. 20가구가 채 안 되는 이 마을 입구에 광산 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 마을과 5km 남짓 떨어진 곳에 광산이 있는데 지난 1960년대부터 통수텐과 금 등의 광물을 채굴해오다 1980년대 말에 폐광됐습니다. 당시 채굴로 생긴 광물 찌꺼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하천이 오염돼 마을 주민들이 고통받았고 이 때문에 광해관리공단이 예산을 따로 투입해 방제 작업을 벌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업체가 통수텐 채굴을 위해 경북도로부터 광업행위 인가를 또 울진군의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 채굴 작업을 앞두게 됐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전내마을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전리에 광산이 들어오면은 우리 전내마을 주민들 생활용수, 농업용수 이것들이 오염돼 가지고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 마을의 식수와 농업용수로 쓰이는 골포천으로 흘러듭니다. 때문에 전내마을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돼 있는데 하천오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윗마을의 동의만 구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 서명을 받은 거는 12월 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안 거는 불과 몇 개월 전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갑자기 당한 거라 지금 참 좀 서로 다 힘들고. 이에 대해 경북도는 주민 동의 여부는 광업권 허가를 결정하는 필수 사항이 아니고 광해 방지 대책도 수립돼 있어 인가해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허가 있어서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할 때 광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된 부분이고. 또 과거와 다르게 광물 파쇄나 성광 작업을 다른 곳에서 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 위험이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울진군은 경북도가 먼저 인가를 내준 이상 군으로선 산지 사용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피해가 불보듯 뻔하고 동의도 없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환경단체의 도움을 구하는 등 다각도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로 해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의료 폐기물 대란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에서 절반 가까이를 배출하는데 정작 경북에 있는 소각업체 3곳이 전국 배출량의 3분의 1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포화 상태인 의료 폐기물은 대구와 경북도 경남 곳곳의 창고와 야적장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 위험성 때문에 정부에선 의료 폐기물의 배출, 수집부터 소각까지 엄격하게 법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 폐기물들은 부패하면서 어떤 감염균을 퍼뜨릴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대책은 없는지 현장 점검 360도에서 권수경 기자가 짚어봅니다. 평화롭던 마을이 한순간에 변한 건 지난 3월. 의료 폐기물 몇십 톤이 빈 공장 창고에 쌓여있던 걸 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발견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일 먼저 발견하시는 게 송옥 1, 2에 있는 그 현장을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주위에 좀 많다 하는 건 제보를 듣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차량을 추적을 해서 찾은 것도 있고. 주민들은 2달 사이에 대구와 경북, 경남까지 돌아다니며 보관 창고 7곳을 찾아냈습니다. 방치된 의료 폐기물 양을 합하면 1,000톤이 훌쩍 넘습니다. 주민들이 찾아낸 또 다른 창고에 가봤습니다. 이렇게 창고 문을 열자마자 강하고 또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요. 이걸 오래 맡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또 속이 울렁거릴 정도입니다. 이 박스들은 천장에 맞닿을 정도로 이렇게 높이 쌓여져 있는데 이 박스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곳곳이 터져 나오고 또 부패하면서 그 속에서 냄새가 나오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박스를 보면요.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배출 일자를 보면 지난해 12월, 이 옆에 박스는 올해 1월자로 적어도 반년 이상 이곳에서 방치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 의료 폐기물들은 창고 안쪽까지 쌓여 있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쪽으로 좀 와보시면 이렇게 수북히 창문 위까지 쌓여 있고요. 이쪽 창문을 보시면 제 키만큼 수북히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혈액이 묻은 거즈와 링거줄, 일회용 주사기가 나옵니다. 주사 맞고 꺼지 이런 거죠. 꺼지 같은 거. 꺼진 거죠. 비닐봉지가 안에 있어요. 유리봉을 해놔죠. 예. 상자 겉엔 위해 의료 폐기물이란 걸 나타내는 노란색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의 종류는 3가지로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며 발생한 격리 의료 폐기물과 인체의 조직이나 신체 일부, 혈액 오염 물질 등의 위해 의료 폐기물, 그리고 혈액, 배설물 등이 묻은 거즈, 주사기, 기저귀 등이 담긴 일반 의료 폐기물로 나뉩니다. 격리 의료 폐기물은
병원에서 나온 뒤 2일 이내에, 나머지는 5일 안에 반드시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소각하기 전까진 섭씨 4도 이하 냉장 보관이 원칙입니다.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야외에 떡하니 방치돼 있는 겁니다. 이 의료 폐기물들을 이곳으로 옮긴 운반업자는 소각업체에 갔다가 퇴짜를 맞았다고 말합니다. 작년 7월달부터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들도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했죠. 그 창고 어디가 그 사나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단 그 자기들도 여기 위치 압니다. 이 업체는 전국에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 13곳 중 하나입니다. 최근 5년간 배출량은 해마다 10,000톤씩 늘고 있지만 소각업체 수는 그대로입니다. 이 업체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소각 용량은 55.2톤. 하지만 환경청 조사 결과 매일 117%가 넘는 과포화 상태로 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소각업체 앞으로 난 도로입니다. 이렇게 의료 폐기물들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업체들은 의료 폐기물들을 실은 채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태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하루 이틀을 밤을 지새우며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소각업체가 과포화 상태. 다른 업체한테 넘길 수도 없습니다. 옛날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좀 밀리면은 다른 처리 업장에서 재위탁하는 걸 썼어요. 이게 작년부터 공급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모든 처리 업체가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완전 포화라도. 경북 지역에 있는 소각업체 3곳은 전국 의료 폐기물 발생량의 약 36%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건 4.2%에 불과하다 보니 의료 폐기물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출부터 소각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한다는 의료 폐기물 전산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환경청은 이 업체가 의료 폐기물을 소각한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불법 보관 창고 5곳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영남 지역 곳곳에 쌓인 의료 폐기물들은 발견 후에도 그 자리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소각도, 운반도 어렵습니다. 소각하고 여기는 좀 늦게 나왔고 저희들이 이제 먼저 우선 소각하는 것들은 창고 있는 거 요거는 후순위로 가고 창고도 없이 그냥 있잖아요. 야적돼 있는 거. 야적돼 있는 이런 거는 우선 가고. 이건 아직 손도 못 댔고. 순서가 대기하고 있는 거죠. 환경당국이 우선적으로 소각한다던 바깥에 쌓인 의료 폐기물도 그대로입니다. 의료 폐기물은 이렇게 창문으로도 볼 수 있듯이 작은 컨테이너를 꽉 채우고도 밖에 이렇게 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초록색 덮개에 쌓인 이 모든 게 의료 폐기물입니다. 자그마치 140톤이 넘는 양입니다. 업체에서는 조금씩 가져다가 치우고는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남은 양이 한가득입니다. 100m만 걸어가도 주택과 아파트가 있어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거지요, 왜 안 돼요? 제가 폐기물 아닙니까? 네. 폐기물은 거 당연히 안 좋지요. 지금까지 불법으로 보관된 의료 폐기물이 언제 소각될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설령 이 불법 의료 폐기물을 먼저 소각을 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나오는 신규 물량이 또 어딘가에 적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지금 환경부와 어떻게 불법 의료 폐기물을 소각할 처리할 것인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불법 의료 폐기물이 늘어난 건 고령화로 인한 요양시설 증가와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에 소각업체에 대한 환경청의 솜방망이 처분도 한몫했습니다. 업체 하루 매출이 5천만 원 정도인데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은 고작 2천만 원뿐입니다. 아니 환경의 불법 행위는 그냥 우발적으로 매우 사소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가 아니라 매우 중대한, 적어도 이 정도의 범법 행위가 중대하게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당장 영업 취소해야 됩니다.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200에서 300km를 오가는 장거리 이동을 금지하고 배출한 지역에서 권역별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를 떠나서 그 단거리 이송 과정에서 사고라도 난다라면은 간염 폐기물이 다 이렇게 확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 보건의 차원에서도 장거리 이동은 안 된다. 의료 폐기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이름표조차 없는 불법 보관된 의료 폐기물은 우리 집 바로 옆에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들이 이미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폐기물로 이미 전산 처리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폐기물이 지금부터는 어떻게 처리가 되든 아무도 감시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그냥 뭐 무단 방치되든 땅에 묻어지든 바다에 버려지든 아무도 추적하지 못하는 폐기물이 되어져 있다는 게 무슨 상황인 거죠. 예측할 수 없는 공포 의료 폐기물. 이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버스를 비롯해 대중교통이 정기적으로 다니지 않는 산간벽지에 사는 분들은 늘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오지 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청송 천원택시인데요. 335 함께 이용하며 이웃들과 정이 쌓이는 현장을 스마트폰 출동 홍정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 중심지.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타고 장을 보러 옵니다. 농어촌 지역에는 버스 같은 대중교통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지 마을이 많은 청송군, 여기에서는 천원택시를 운영합니다. 천원택시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송에서 운영 중인 천원택시. 이 택시에 할머니들 여럿이 오릅니다. 저도 같이 탔습니다. 이 천원택시 이렇게 이용하시면 좀 어떠세요? 좋지요. 뭐 이게 많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좋지요. 할매들한테는. 할매들이요 잠시요 6,000원 주고 타냅니까? 못 탑니다. 못하지. 예. 그래요. 시장에도 못 나오고. 어제 정부에서 이런 거는 어지간히 아파도 돈 때문에도 못 올 수가 있는데 이래 있으니까 한 번도 올 수가 있고 오늘 자도 한 번씩 더 나올 수 있고. 청송군은 버스 정거장이 마을에서 800m 이상 떨어진 곳의 주민들에게 천원택시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3장입니다. 주민들은 이 쿠폰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요 치마지로 갈 때 올 때 12,000원 주고 못 다닙니다. 쿠폰 한 장으로 여러 명이 천원택시에 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주 이웃과 함께 천원택시를 이용합니다. 이 제도를 얼마나 잘 내놨는지 몰라요. 잘 내놔 진보 시장도 영나 시장도 나왔고 시장에 가면 뭐라도 이래 사들고 오고. 쿠폰을 주고 내리면 나머지 차액은 청송군에서 부담합니다. 택시기사는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역 경제에 시장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활동이 불편해서 나오시지 못하는데 집까지 가서 모시고 자기 필요한 목적지에 모셔다 드리면은 병원에도 가시고 필요한 물건도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청송군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천원택시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청송군 8개 읍면 84개 마을에서 928가구가 천원택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거주지 내의 읍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아주 길이 멀고 험한데 이전에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저 밑에 지금 주유소가 있는데 저 밑에 시장로 가야 그게 버스가 와요. 그게 2번, 3번 갈까 한 번 갈까 말까 그렇지요. 이전보다 굉장히 좋아졌네요. 예, 많이 좋아졌지. 너무 이 제도가 너무 잘 때가 너무 감사합니다. 2km에 달하는 산길은 정말 좁고 위험합니다. 해가 지면 어두워서 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사실상 이런 길을 주민들이 이 버스 택시가 아니면 사실상 내려오기는 승용차가 없는 한 불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죠. 젊은 사람 같으면은 그나마 힘이 들어도 뭐 그럴 수 있지만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 천원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자거나 노약자들이십니다. 그분들은 이 택시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매우 불편하고 어떤 분들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차가 없으면 거의 외부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손님을 모시는 중에도 천원택시를 이용하려는 예약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지금 저 상고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한 시간이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다른 차 보내드릴까요? 예. 이렇게 또 다른 분이 전화가 오면 주행 중에 그 손님이 겹치는 경우도 있네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은 다른 기사들인데 전화해서 이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천원택시는 모든 손님이 천원택시 쿠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정거장 800m 이내 주민들은 일반 요금을 내고 이용합니다. 그 버스 정거장하고 가까워서 해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섭섭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뭐 아직 그 어른 분들보다는 조금은 좀 저까지도 됐으면 좋겠지만 뭐 그거까지는 안 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청성군의 천원택시는 지난해 4만 7천 명이 이용했고 3억 8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용자는 하루 평균 130회로 연간 2만 6천 회 운영했습니다. 무슨 일 보러 가세요? 병아리 사고요. 또 농협에 볼 일 보고 또 맛있는 것도 좀 사고 그래 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시내에 나가는 산골 할머니의 외출길에는 이렇게 늘 천원택시가 동행합니다. 천원택시는 교통이 불편하고 버스가 다니지 않는 아주 오지 속 마을 주민들이 이 제도를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이 제도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많은 칭찬과 아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성군 오지마을을 연결해주는 천원택시를 스마트폰 출동과 함께했습니다. 4차 순환도로 앞산터널로와 범안로의 실제 통행량이 공사 당시 예측 수요량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가 지금까지 부족한 운영비로 메운 예산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 앞으로도 1,0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더 들어갈 전망입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개통한 4차 순환도로 앞산터널로 구간입니다. 올해 들어 이 도로를 오가는 차량 대수는 하루 평균 4만 6천여 대로 집계됐는데요. 대구시가 당초 예측한 수요량의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로 개통 이후 4년 동안 통행량은 조금씩 늘었지만 2년 전부터는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통행 수입 역시 계획 목표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사업자와 맺은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계약에 따라 지난해까지 모두 185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10% 이상일 경우에 80%까지 보존을 해주는데 MRG가 이제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그래가지고 보존해주는 거는 이제 2년간만 보존을 해줬어요. 범안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도로 건설 당시 하루 평균 18만 대 정도가 이용할 거라 예상했지만 현재 교통량은 4만 2천 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측 수요량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대구시는 올해만 80억 원가량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데 이어 오는 2026년까지 해마다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수요 부풀리기가 있었고 지금도 우리 결과적으로 보면은 범안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2021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4차 순환도로.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입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집에 가만히 있기 힘든 날씨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에 열기가 더해지면 실내 온도가 더 올라가는데요. 옥상에 열 차단 페인트를 칠하는 쿨루프 시공이 실내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오후 의성군 노인복지관 옥상에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햇빛이 반사되면서 눈을 뜨고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쿨루프 시공은 건물 옥상에 열 차단 성분의 페인트를 칠해 열 차단율을 높이는 것으로 표면 온도를 최대 30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공 전 53도까지 올라갔던 표면 온도는 1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도색을 하고 난 후에는 빛이 그만큼 반사되는 걸 봐서는 단열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의성군은 국비 사업으로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의성군청 별관과 복지관 식당 등 옥상 3곳에 쿨루프 시공을 했습니다. 여름철 전력 사용량을 분석해 효과가 입증되면 쿨루프 시공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성군은 노인 인구가 높고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에너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공공기관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쿨루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74개소에 4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올해는 5천만 원을 추가로 들여 공공기관 2개소, 민간기관 38개소의 옥상에도 쿨루프 시공을 실시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경로당 이제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죠. 그런 데 가서 신청서를 받아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총괄 사업비를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물의 열을 낮춰주는 쿨루프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재능 기부로 오지 마을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물론 자원봉사자들도 행복한 영천 행복마을 만들기 현장을 이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아침부터 시끌벅적합니다. 50여 가구뿐인 마을에 주민들보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낡은 집이 봉사자들의 손길을 거쳐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밝힐 태양광 LED 조명 등도 내걸립니다. 구석구석 어색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벽보등을 설치해 줌을 해서 동네가 더 밝고 안전한 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마을을 찾아가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행복마을 스타빌리지 사업이 영천시 환안면 귀호 1리에서 열렸습니다. 사업은 낙후되고 불편한 마을을 행복하고 깨끗한 동네로 만들어주는 사업으로서 영천의 총 19호 사업으로서 올해 두 번째로 환암 기호 1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 자원봉사단체 16곳에서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수년째 참여하고 있는 이 봉사단체는 녹이 쓴 철대문에 색을 입히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별빛에 가는 또 친구들 67년생들 회원이 한 35명 되는데 분기별로 해가지고 한 3, 4회 연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이런 거를 위주로 하고 뭐 딴 것도 하고 또 재난 지킴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힘이 들어도 보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 분야도 다양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임의용 서비스에서부터 무딘 칼날을 갈아주는 칼갈이와 방충망 수리까지 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분들의 작은 손길이 쌓여서 아름다운 영천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 자원봉사단체들의 재능 기부에서 시작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올해 6년째를 맞으며 행복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작은 아들 발언입니다. 저도 불만이 있어요. 어찌 아우가 날 수 있겠니? 모르신 말씀이에요. 세계 통계 학상으로 봐세요. 지금 이제 기본 계획 그 용역이 아마 8월 달쯤 돼가 그 용역이 나오면은 그래서 이제 예산 확보고 뭐 그런 게 추진 계획이 돼줘야 될 것 같거든요.
헬로티비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